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조금 가볍게 쓰이는 것 같은데, 제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의 가난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급식비를 못 내서 담임 선생님께 따로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며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라고 하셨죠. 그 봉투 안에는 한 달치 급식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거든요. 신청서를 그냥 버렸어요. 친구들이 수학여행 간 날, 저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했던 거죠. 선생님들은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 집은 늘 그랬습니다. 언제나 돈이 부족했고 언제나 뭔가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 아버지를 기억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학력도 높지 않았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네 식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제 동생. 아버지의 월급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것조차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지만 그것도 부족했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시면 소주 한잔 하시고 일찍 주무셨어요. 주말에도 거의 집에만 계셨죠. TV 앞에 앉아 멍하니 뉴스만 보시거나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달랐거든요. 친구 준호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준호는 늘 새 옷을 입고 다녔어요. 친구 민수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님이셔서 민수네는 아파트에 살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더 잘 벌지 못하실까? 왜 더 노력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는 늘 이렇게 가난할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그때의 원망은 정말 컸어요. 제가 고3 때였습니다. 저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면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선생님도 대학 진학을 권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대학을 보낼 여유가 없다는 것을요. 등록금, 생활비, 책값,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안 갈래요. 취업할게요. 아버지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뭐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관심이 없구나. 내가 대학을 가든 말든 상관없으신 거구나.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물류회사로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긴 했지만 처음 받는 월급이었기에 기뻤습니다. 첫 월급으로 집에 50만 원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아버지는 역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무기력한 아버지 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20대 초반의 저는 참 어리석었고 독립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23살 때 저는 고시원 월세를 얻어 집을 나왔어요. 원룸도 아닌 고시원이었지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부모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가난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물류회사는 2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했고 또 이직했어요. 하지만 고졸인 제게 주어지는 기회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IT 쪽 회사였는데 저는 영업을 맡았습니다. 거기서 3년을 일했고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창업.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저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한 명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초기 자본은 2천만 원. 제가 모은 돈 전부와 동료가 모은 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지께는 더더욱. 아버지는 어차피 관심 없으실 거야. 말해봤자 반대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1년은 괜찮았어요. 매출도 조금씩 나왔고 우리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쟁이 너무 심했고 마케팅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고는 쌓여갔고 빚은 늘어만 갔죠. 결국 3년 차에 회사는 망했습니다. 빚은 8천만 원. 29살의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눈을 뜨는 순간, 아, 나는 8천만 원의 빚을 진 실패자구나라는 생각이 몰려왔거든요.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밀렸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는데 카드가 막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때쯤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요새 어떻게 지내니? 한번 집에 오너라. 저는 괜찮다고 바쁘다고 둘러댔어요. 집에 갈 낯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간암 말기.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의사 선생님의 질책 섞인 말에 어머니는 그저 우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대요. 하지만 병원에 가시지 않았고 어머니가 가자고 해도 괜찮다며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돈 아깝다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8천만 원의 빚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었고 아버지는 병원비가 아까워서 암 치료를 미루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칠고 주름진 손. 이 손이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괜찮다. 겨우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60대에 너무 이른 나이였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아버지께서 아는 분도 많지 않으셨거든요. 회사 동료 몇 분, 친척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어요. 참 안 됐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자식들한테 뭐 남겨준 것도 없을 텐데 집도 없고 보험도 없다며 쯧쯧.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던 집은 월세였고, 보험도 없었고, 통장에 현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장례 비용조차 제대로 마련이 안 돼서 삼촌이 도와주셨어요. 사람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에게 집만 남겼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3일장을 마친 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잡동사니들, 별것 없었어요. 평생을 사신 흔적이라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다 낡은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봉투,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안에는 통장 하나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쪽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는 삐뚤빼뚤했지만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좋은 집도 못 사줬고, 대학도 못 보냈고, 너한테 필요한 걸 제때 사주지도 못했다. 넌 아버지를 실망했을 거다. 나도 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너의 실망이 아니었어. 아버지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내가 실패할 때였다. 세상은 냉정하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지. 특히 우리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더 그래. 나는 내가 뭔가 도전하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모았다. 30년 넘게 모았어. 이 돈으로 너한테 좋은 집 사줄 수도 있었고, 맛있는 것 많이 사줄 수도 있었지. 하지만 안 그랬다. 이 돈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실패한 너를 위한 돈이니까. 넘어진 너를 일으켜 세울 돈이니까.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라. 아버지는 못 봐줬지만 이 돈만큼은 남긴다. 그리고 기억해라. 아버지는 내가 성공하는 모습보다 실패 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다. 다시 일어서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쪽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통장의 첫 페이지. 개설일 1992년 3월 15일. 제가 태어난 지 6개월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매달 입금을 하셨어요. 처음엔 2만 원, 그 다음 달엔 3만 원, 어떤 달은 1만 원, 어떤 달은 입금 기록이 없었어요. 아마 그 달은 정말 여유가 없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꾸준히 30년 넘게 모으셨습니다. 통장을 넘기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입금액이 늘어나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입금액이 5만 원으로 늘었어요. 중학교 입학하던 해 10만 원, 고등학교 때는 15만 원.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했던 해, 그 해부터 입금액이 3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못 간 것 때문에 더 많이 저축하셨구나. 제가 독립하고 나서도 계속되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빠짐없이. 그러다 작년부터 입금이 뚝 끊겼어요. 아마 그때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못 하셨나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247만 원. 제 빚이 8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돈이 8,247만 원.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사업한다는 것도, 실패했다는 것도, 빚을 졌다는 것도. 어떻게 아셨을까요?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몰래 내 걱정 많이 하셨어.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다가 내가 사업한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지금 돈을 주면 내가 더 큰 빚을 질 수도 있다고.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고. 차라리 제대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그때 돈을 주는 게 낫다고. 아버지는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가 실패하는 걸, 제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그리고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시려고. 아버지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없으셨던 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말 대신 행동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30년 넘게 매일매일 좋은 옷 한 벌 안 사 입으시고 외식 한 번 안 하시고 취미 생활도 없이 그렇게 모으신 돈, 그게 8,247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제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3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니신 이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있었대요, 2번이나. 하지만 아버지는 안 가셨답니다. 지금 회사가 안정적이니까 애들 크는 동안은 안정이 최우선이야.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셨대요. 아버지가 주말에 집에만 계셨던 이유, 친구들이랑 놀러 가시거나 취미 생활 하실 수도 있었는데 안 하셨어요. 그럴 시간에 집에서 쉬는 게 낫지. 밖에 나가면 돈 쓰게 되잖아. 아버지가 소주만 드셨던 이유, 다른 술은 비싸서였대요. 소주가 제일 싸니까. 심지어 소주도 마트 세일할 때만 사셨대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못 갔던 것, 아버지는 아셨어요. 신청서를 제가 버린 것도.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셨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선생님 말씀에 그냥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날 아버지는 집에 오셔서 혼자 소주를 드셨대요. 어머니가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내가 아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라고 하셨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무능하다고, 무기력하다고,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셨어요. 말없이 묵묵히 30년 넘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눴다면, 만약 제가 아버지의 삶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 했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저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8천만 원의 빚이 사라졌어요. 남은 돈은 247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주는 의미는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30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믿음, 그 모든 게 담긴 돈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거였으니까.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안정적이고 배울 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일했어요. 밤낮 없이 배우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247만 원으로 다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으기로 했어요. 처음엔 20만 원, 그 다음엔 30만 원, 여유가 생기면 50만 원.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34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이 됐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지만 제 집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하신 꿈, 내 집을 갖는 것, 제가 이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갔어요. 아버지, 집 샀어요. 작지만 제 집이에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여자친구에게 청혼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저를 받아준 사람입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이에요.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영정 사진으로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신혼집 거실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아버지가 쓰신 그 쪽지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거라, 아들아. 매일 아침 그 글귀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 글귀를 봅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이 5년 동안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 부모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말로 표현되지도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사랑이었어요. 30년 넘게 매달 통장에 돈을 넣으시는 그 행동.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가난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 저는 오랫동안 우리 집이 가난한 걸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 아버지야말로 진짜 부자라는 것을. 셋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는 제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신 게 아니었어요. 실패 후에 일어서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다시 일어서느냐, 마느냐.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늦기 전에 저는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한마디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못했어요.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은 후회를 겪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너무 늦기 전에. 요즘 저는 어머니를 자주 뵈러 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갑니다.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니? 언제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첫 월급 받았을 때. 첫 월급이요? 왜요? 아버지가 그러셨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회인이 됐구나.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날 아버지 혼자 소주 2병이나 드셨어. 기쁘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때 첫 월급으로 집에 50만 원 드렸을 때 아버지가 무반응이셔서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기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표현을 안 하셨을 뿐. 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 기억하니? 괜찮다라고 하셨죠. 그 앞에 뭐라고 하시려다 멈추신 거 몰랐니? 아버지가 하시려던 말은 괜찮다. 너만 잘 살면이었어.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셨구나.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째, 부모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무능하다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둘째, 지금 당장 감사를 표현하세요. 저는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이라도.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실패했어요. 8천만 원의 빚을 졌죠.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지막 봉투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세요. 말없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아버지께 편지 하나를 읽고 싶어요. 아버지는 못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읽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아버지가 떠나신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빚도 다 갚았고, 집도 샀고, 결혼도 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아버지, 미안해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어요. 무능하다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아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셨고,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주신 분이셨어요. 30년 동안 매달 저를 위해 저축하시면서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않으셨죠. 맛있는 것 한 번 드시지 않으셨죠. 취미 생활도 없이 그저 일하시고 집에서 쉬시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게 다 저를 위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봉투를 받고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주시려던 것들을 이제야 배웠어요. 인내, 희생, 사랑, 책임. 그 모든 걸 아버지의 삶에서 배웠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처럼 키우고 싶어요.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가 힘들 때 제가 아버지께 받았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주고 싶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주셔서, 이제야 말하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 이제 잘 살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그 모습으로. 아들이.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부모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서운하신 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그분들도 제 아버지처럼 말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유산을 만들어 가세요. 돈이 아니어도 좋아요. 사랑이면 충분해요. 긴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